자, 대선 때 있었던 일들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서 복기를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시간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선봉에 있는 분이죠. 또 모셨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바쁘시죠? 뭐 정신없이 계속 정신없이 바쁘긴 하네요. 네. 계속 바쁩니다. 신용환 교수님, 제 오마이 TV를 통해 가지고 처음 또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신다면 네, 그 맞습니다. 뒤로 계속 좀 바쁜 상황인데. 그때 출연하고 이틀 후에 이제 처음 명태균 씨 보고서 건이 터지면서 맞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정신없이 아, 제가 원래 시골 사는데 시골에 시골 사는데. 토요일 날 딱 한 번 가보고 못 갔습니다. 네, 참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오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네 진상조사단에서 네. 강혜경 씨하고 그 김태열 네.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네. 몇 가지 이제 그 사실관계들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음. 의원님들 한 15분 정도 네, 네. 해서 질의 응답 이런 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좀 소개할 만한 것들, 좀 공개할 만한 것들이 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기존에 이제 공개돼 있던 거에 대한 확인 질문이 좀 있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원 산단 관련해서 그건 이제 뭐 저는 모르는 부분인데 이제 그쪽 그 관련해서 아마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황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네. 여론 조작에 대한 그 지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 조작에 대한 아. 방법론에 대해서 보고서.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개요를 설명해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네. 이제 제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하나 네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확인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의혹을 또 제기하고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네. 계속 이제 민주당과 소통,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단과 소통 계속 이어가겠네요. 뭐 이제 어제가 두 번째 회의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있겠죠. 네. 계속. 왜냐하면 뭐 이 진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의 칼자루를 쥔 분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거짓을 하는 걸 국정감사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국민 담화인지 방화인지 국민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저는 방화로 보는데 방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거짓된 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진상을 밝힐 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진상조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활동 저희가 지켜볼 텐데 지금 어제 또 이제 명태균 씨 통화 녹취 추가로 이제 공개를 한 민주당인데요. 네네. 명 씨가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걸로 보여요. 네네. 뭐 시점은 아마 뭐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전 총선 2021년 1년 예선 때의 예선 때인가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선에서 이제 예. 한 분으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는 때까지의 네. 그 방법론들 그 다음에 2022년도 재보궐이나 지방선거 나가는 분들을 네. 그 대상으로 통화를 했던 내용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예, 예. 그 내용 그 앞대목에 뭐 돈만 많이 네. 주면 뭐를 뭐 더 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이 있죠.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이택수 대표와 나와서 저희가 네네. 내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확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음, 제가 어제 이제 기본적인 그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네. 이거는 약간 또 다른 방법인데요. 방해 조사라는 이제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를 방해하면서 어떤 방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어제 이제 정정 공지가 나온 것은 여론조작 수법 녹음 시점이 2020년 3월 초순이다.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정- 시점은 예. 처음에는 이제 22년이라고 나왔다 했다가 지금 20년이라고 20년 나오잖아요. 3월로. 근데 그게 중요치는 않은 것은 어, 이 일종의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예, 사람이 예, 예. 그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 이분은 해놨어요, 이걸 안 했어요? 영업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영업 수단으로 사용을 네네. 했다. 그렇다고 아까. 보면 뒤집어서 예선전은 네. 국민의힘 예선전은 2021년 10월 15일 날 4명으로 추려졌고 11월 4일 날 한 분으로 추려졌는데 네, 네. 그때도 이게 사용됐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합리적 추정이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만 이걸로 이렇게 수법을 사용했겠느냐. 2020년에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네요. 있었고 제안을 하고. 나름 여론조사의 달인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2020년에 이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중용이 되고 활용을 했을 됐다 가능성이 하니까. 있고 예를 들어서 27분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 네. 아마 이분이 그런 것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어떤 영업에 아하.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죠. 아, 그런 면에서 이 수법이 계속 쓰였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 그 의심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녹취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드러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리바이로 말하는 거로 짐작되는 내용도 있었어요. 네네. 앞쪽에 이제 방법론과 알리바이를 같이 연속선상에서 설명을 드려야 치밀하네, 이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방법론은 방법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어느 날 파이널로 한 분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 네. 각 지역구별로 후보 예를 들어 두세 분이 경선을 해서 한 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방해 조사, 소위 방해 조사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자 이제 오늘이 여론조사 하는 날이다. 요거는 네. 이제 당원들은 상당수 그래도 좀 더 알죠. 근데 일반인은 또 잘 모르죠. 그렇죠. 당원은 조금 더 알고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네. 보통 이제 여론조사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통상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왜 나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지 이런 경우는 네. 아주 핵심 당원들, 굉장히 정치의 고관여층 분들, 음. 또 예를 들어 후보 언저리에 친인척이라든지 선거 캠프에 있는 분들, 꼭 받아야 되는데. 예, 꼭 와야 이런 되는데.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한 뭐 90몇 %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왜 나한테만 안 오지? 아직 안 오지?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네. 이럴 때에 딱 그날 음. 여론조사를 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그럼 받았죠. 응답을 했어요. 제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정식으로 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에요. 질문이 비슷하죠. 근데 진짜 이제 여론조사가 와요. 어허. 그랬을 때 보통의 어르신들의 경우에 내가 아까 받았는데 뭐 나 아까 했는데 하고 끊는단 말이죠. 야, 이거 진짜 교묘하네요. 네, 그래서 예. 주로 아까 성향 분석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성향 분석이 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B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음. 하면 네. 성향 분석을 통해서 B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B를 지지한 분들이 이미 B를 지지를 했어요. 맞아요. 아까 나 전화 받고 했는데 왜 B 또 오지? 했는데? 하고 바쁜데 끊어요. 아하. 이걸 이제 방해 조사라고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들켰어. 이 사람이 말하는 알리바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게 만약에 들켰습니다. 들켰어. 그래서 이제 선관이든 어디든 관계기관에서 또는 뭐 당이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상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네. 우리는 당원들이 아니라서 오늘이 그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날인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아니 설사 그런 날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대한항공 뜨는데 아시아나는 못 뜨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한 5분 차이로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서울 제주 뭐 한 5분 차이로 막 뜨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 본 여론조사 한다고 그래서 우리 걸 못 한다는 이유가 있느냐 법적 제약이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알리바이가 된다 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론을 좀 아는 것은 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국민의힘 대선 예선을 할 때 제가 원희룡 캠프에 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설명을 하도 많이 들어서 조작을 했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인데 맞아요. 사실은 이 방해 조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불법 영역으로 치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알리바이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 불법은 이거죠. 네. 성향 조사를 해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당의 공연한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아마 업무 방해죄 이런 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녹취라고는 하지만 네. 그때의 수법들, 알리바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대선 그러면 과정에서도 2021년도 예선전이 있었고 2022년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가 있었고 대선이 대선이 있었고 있었죠. 2024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최근까지 이런 방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020년부터 이 방법론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걸 좀 신뢰를 받는 면들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용되는 그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겉으로는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게 알 조작이다 수가 없죠. 말다를 지금 전혀 들어보니까 알 수 없고. 신박한데요. 이게 그런데 수법이? 후보한테도 예. 이건 지금 특정인한테 대화를 한 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탔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든 전국이든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죠. 할 필요도 없죠. 어.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본인이 미는 사람이 잘 돼요. 결과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의 가스라이팅이 다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자, 이거 참 이분이 흥미진진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학식이 높거나 덕망이 높거나 막 배움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네. 세상살이를 통해서 야전부터 올라온 어떤 현장형, 실전형 어떤 삶의 지혜랄까, 네. 뭐 좋은 쪽의 지혜도 있고 뭐 나쁜 쪽도 있겠죠. 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 중에 보면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할 때 보세요. 그거는 네. 굉장한 경험과 정무적 감각이 곁들여져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후보 단일화 그 시점까지를 본인이 오히려 김종인 박사한테 네. 요청했다라는 그 통화 녹취록이 오픈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는 고도의 정무적 감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자, 후보의 호칭을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이렇게 했을 때와 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이라고 호칭했을 때와 전 서울시장 오세훈 호칭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다르다는 것까지 전 서울시장 오세훈 하면 무상급식이 연상된다.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그 시점을 결정할 정도로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정무적인 머리가 좋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명태균 씨.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관련한 이 수법들, 조작 수법들 이게 대선 때까지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선에서도 네. 지금 이 방법론 본인이 말한 거대로라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선 전에는. 왜냐하면 본선에 쓸 수는 없죠. 전 국민을 상대로 방해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이분이 당원에 대한 성향 파악을 했잖아요. 거기에 11,400 몇 명이 누구 지지라고 특정하게 써져 있잖아요. 엑셀 시트에 보면 깨알같이 그러니까요. 써져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소팅하는 게 쉽잖아요. 엑셀은 오히려 가나다 더 쉽죠. 순으로도 예.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방법, 이 방해 조사 방법을 썼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네. 아주 그 극하게 이제 나쁘게 전제를 한다면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미 그 출발은 성향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 조사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도 부인하지는 않아요. 실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기입한 거니까. 아하. 그러면 당시에 국민의힘 투표에서는 두 번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과 4일 날 투표를 하는데 네. 마지막 후보 한 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투표를 하는데 예. 맨 먼저 모바일 투표가 있었어요. 모바일 투표는 제가 제 손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바일 조작하기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예. 서버단을 그럼 조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직원이라도 네. 서버 이런 걸 관리하는 분한테 그게 다 알게 되고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예. 그분을 매수해서 뭐 억지로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 네. 뒤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RS를 돌리거든요. 전화 가죠. 네,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왜 나한테 ARS가 안 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왜 네. 나한테는 전화가 안 왔지 하는 분이 있지만 설사 안 왔다 하더라도 당을 상대로 뭐 예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를 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내가 전화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뭐 소송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쁘게 했을 경우에 그런 성향 분석이 된 분들의 샘플 위주로 만약에 저기를 했다. 그러면 여론조사 회사도 네. 그걸 전문 용어로 뭐 쿠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염된 표본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아하. 오염된 로우 데이터가 들어와요. 예. 아마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도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050으로 돼 있고 저
예. 소위 말하는 선관위에서 안심번호. 받은 안심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미처 그것까지 알지 못했을 수 있겠죠. 음. 그런 뭐 최악의 저는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방법론으로 보자면 이분들이 성향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있을 수 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야, 이거는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정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 지금 되는 보니까 것인데. 이제 모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사 취재까지 현재 뉴스화된 거를 보면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 걸 보면 네. 상당히 뭐 방해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11월 3, 4일 날 만약에 여론조사가 이 미래한국 연구소의 연구소에서 했던 의뢰로 거. 여론조사가 예. 된 게 있다 그러면 강한 의구심이 들겠고요. 네. 네, 합리적 의심이죠 그거는.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방식이 쓰여졌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